이거를 먹기만 해도 몸에 쌓인 그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천연 해독제예요. 천연 해독제. 네네. 봄철에 이걸 잘 챙겨 먹으면 심혈관 질환을 상당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영양 지식으로 우리의 청춘을 돌려주겠다는 분이십니다. 식품 영양학 박사 심선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밥상만 바꾸어도 10년은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청춘을 돌려드리는 그런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차 청춘. 아, 듣기만 해도 설레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음은 아는 만큼 맛있어진다. 음식의 역사, 문화, 유행의 흐름까지 파헤쳐 주실 분입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이유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먹고 있지만 더욱 격렬하게 먹고 싶다. 음식 앞에서 좀 더 아는 척하고 싶다. 그럼 이 방송을 주목하십시오. 저희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특산물이 아닌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네. 직접 소개를 안 하고 이유석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도움이요? 네. 준비되셨죠? 네. 자, 시작.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계절에 둘이 먹어요. 이게 무슨 노래예요? 저기 감사합니다. 이번에 트로트 오디션에 나왔습니다. 아니, 둘이 걸어요 아니에요? 아 그런 노래도 있는데요. 근데 둘이 여기서는 먹어야죠. 네, 사실 둘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곧 벚꽃이 이제 휘날리는 계절이 오잖아요. 자, 이 계절에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좀 드셔야 될 식품, 음식들을 저희가 함께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야, 벚꽃 휘날릴 때 꼭 먹어야 한다. 김밥 아닙니까? 소풍. 소풍. 네. 그러네요. 자, 오늘도 힌트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미세먼지 청소기. 사실 뭐 하늘도 뿌옇고 어떨 때는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걸칫거리긴 하죠. 맞아요. 예. 뭐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놓아도 너무 불안한데 그렇다고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미세먼지나 뭐 초미세먼지가 워낙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미세먼지 안에는 중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신의 염증성 질환을 유발을 할 뿐만 아니라 치매라든지 또는 뇌졸중, 심근경색, 나가선 또 암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의 증가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네? 와, 이거 예사의 일이 아니네.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먹기만 해도 몸에 쌓인 그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숨을 안 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좀 들어온 것을 배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거야. 삼겹살 아닙니까? 삼겹살 기름기가 기관지에 낀 먼지를 싹 씻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삼겹살을 봄에만 먹진 않잖아요. 저희는 항상 삼겹살을 많이 먹거든요. 사계절 다. 허기야.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미세먼지 청소기뿐만 아니라 또 별명이 천연 해독제예요. 천연 해독제. 네네. 허허. 해독제면 독성물. 예, 그걸 뭐 독을 이제 걸러준- 밖으로 이제 빼내거나 없애주는, 완화시켜주는 거죠. 뭐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좀 어려우니까 두 번째 힌트를 바로 드릴게요. 심혈관 질환 비켜. 심혈관에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나라도 심혈관 질환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60% 정도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봄철에 이걸 잘 챙겨 먹으면 심혈관 질환을 상당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봄이랑은 좀 상관이 없지만 심장 질환하면 오메가3, 네. 오메가3하면 고등어 삼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니죠? 저 표정이 아니에요. 삼치랑 네. 고등어는 네. 뭐 지금이야 뭐 사철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겨울에 제철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정답을 바로 이제 공개를 해야 되니까 네. 저기 은뚜껑 안에 오늘의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짜잔! 저기 뭐야? 어? 아, 가만히 있어봐. 이게
반가운 것들이야. 쑥, 냉이, 달래, 봄나물이네요. 아, 어쩐지 우리 집 텃밭에서 나는 냄새가 이 스튜디오에 가득하더라니. 네, 이렇게 봄철에 꼭 챙겨 드셔야 할 미세먼지도 청소하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식품 바로 봄나물입니다. 자, 이게 우리 텃밭에 이제 보물이 있었네. 네, 봄나물은 겨우내 사실은 얼어있던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영양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도 굉장히 강한데 기본적으로 비타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고요. 대부분 이제 봄나물들이 약간 향이 좀 강하고 쌉쌀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리활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향과 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이 건강에도 좋고 또 입맛을 돋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말 봄의 보약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우석 선생님이랑 제가 이 봄나물에 대한 재미있고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대방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제 궁금증부터 해결해 주세요. 다 이해가 가요. 영양이 많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미세먼지 청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봄나물이 어떻게 몸속에 쌓인 미세먼지를 없앨 수가 있나요? 네, 우선 이제 지금 앞에 보이는 달래 같은 걸 좀 이렇게 먹어보면 약간 매콤한 맛이 사실 좀 있잖아요. 아, 예. 근데 이런 것들은 황을 함유하고 있는 황화합물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황화합물들은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꼭 달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봄나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좀 강한 향 또 약간의 쓴맛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생리활성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금속을 배출해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기본적으로 봄나물들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우리 몸에 들어온 노폐물들을 배출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먹으면 이제 미나리도 나오는 집도 있어요. 네네, 봄에. 같이 먹는 이유가 있었네요. 둘 다 몸속에 쌓인 그 찌꺼기를 싹 씻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하. 아니 근데 봄나물이 예. 심장에 좋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 또는 뭐 뇌졸중 이런 혈관 질환들이 실제로 일교차가 클 때 이런 혈관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봄나물에는 특히 이런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 그리고 또 항산화 영양소 이런 것들이 혈관을 손상시키는 그런 그 활성산소들을 많이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 또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커서 봄철에는 봄나물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나가 보면은요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봄나물이에요. 네, 그거 그럼. 좋다니까 오늘부터라도 막 뜯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양껏 먹고 몸을 좀 보호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지천에 널려 있는 걸 막 뜯어서 드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그 얘기하는 왜요? 네. 그러니까 아무거나 뜯어서 드시면 사실 독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잘 구분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봄나물이 잘 먹으면 약초가 되지만 혹시 잘못 드셨을 땐 독초가 될 수도 있어서 네. 그 자세한 내용을 오늘은 이우석 선생님께서 특별히 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명 알쓸신봄. 알쓸신봄.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비한 봄나물의 세계. 오. 자,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하나는 산나물이고요. 네. 하나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독초입니다. 어머, 예, 못 먹는 거예요. 다 같아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고 뜯으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보건데 네. 독초들은 좀 뱀도 그래요. 독이 있는 뱀들은 네. 색깔이 좀 네. 좋거든. 네. 우측에 좀 그 아주 사람들 그 손짓을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 네, 손짓 하잖아요. 예쁘게요. 네, 저기 네. 독초예요, 난. 오른쪽 게요. 예. 아, 그럼 저도 오른쪽 거를. 따라와. 믿어. 네, 저도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죽으면 같이 죽는 거야. 정답을 맞추신 거예요. 봐요. 예, 왼쪽은 우리가 흔히 먹는 당귀잖아요. 그쵸? 당귀인데 참당귀라고 구분을 하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명 개당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이제 개구리떼 뭐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약간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어쨌든 독촉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드시면 저걸 드시면 큰일 납니다. 선배님이 저를 살리셨네요. 감사합니다.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참당귀랑 개구리떼를 지금 비교를 해본 그 그림인데요, 사진인데요. 이 참당귀는 잎이 완전히 다 갈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붙어 있는 그러네요. 반면에 개구리떼는 잎이 완전히 다 갈라져 있고, 특히 잎이 갈라지는 부위에 개구리떼는 약간 자줏빛으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게 보이고, 참당귀는 이 갈라지는 부위가 약간 흰색이거나 약간 초록색이거나 그렇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야, 이거 네. 염나 살에서 그냥 보면 모르고 먹겠어요. 이건 뭐예요? 이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곰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하나는 동의나물이라고 불립니다. 확실히 저는 오른쪽 게 독초입니다. 꽃이 있는 거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현혹을 하는 거예요. 옳지. 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네, 됩니다. 그럴까요? 네. 정답은요? 근데 노란 꽃이 저기 오른쪽에는 피어 있는데 사실 곰치도 노란 꽃이 피긴 해요. 근데 이제 정답은 맞히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림을 다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잎 이렇게 가장자리 끝부분이요. 굉장히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톱니가 뾰족한 모양이고요. 동이나물은 잎 가장자리가 약간은 그 뾰족하지 않고 둥글고 순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곰치는 그 표면에 약간의 그 자잘자잘한 솜털이 많이 나 있으면서 독특한 그 향기가 있는 거고요. 동이나물은 표면이 그냥 매끄럽고 그런 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동이나물이 이름이 나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물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것을 그냥 특히 어린 순 같은 거를 데쳐서 나물로 드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셨다고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맹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곰치는 저 쌈으로해서도 먹어요. 네, 곰치쌈 먹죠. 예, 우리 밭에도 엄청 많아요, 저거. 곰치는 이제 향으로 이제 구분을 하시는 게 예. 나을 것 같고요. 너무 닮았어요. 실제로. 동이나물하고. 네,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나물에 좀 자신이 없는 분은 사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야, 그럼. 정답. 정답이네요. 캐 드시다가 큰일 납니다. 예, 예. 이 중에 달래 있잖아요. 우리 익숙한. 이거 더 쉬워요. 네, 정말요? 달래가 어느 겁니까? 달래 여기 있는데?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똑같잖아요, 지금. 아니, 왼쪽 게 달래고 예. 오른쪽 게. 선배님 왼쪽은 쪽파예요. 쪽파. 보세요. 여기 달래가 이렇게 얇은데 저 너무 두꺼워요. 저거는. 아니, 쪽파는 독초가 아니잖아요. 이 중에 하나는 독초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선배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따라서 하셔서 굉장히 지금 성적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랑 완전히 달라요. 우등생이 되었어요. 제가 저 전원생활 37년째예요. 예. 근데 나물은 캐서 이렇게 가끔씩 먹는데 네. 야, 그것도 진짜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달래는 끝이 하얗고요. 끝이 이제 빨간 색깔이 아까 그 산자고라는 독초인데 저 오른 저기. 뿌리 부분. 네, 뿌리 부분이 그 하얀색이 있고 끝 부분이 이제 빨간색이 있는데 산자고를 달래로 드시면 유명을 달래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그리고 잎 부분이 지금 설명에 잠깐 나온 것처럼요. 잎 부분을 보고 좀 그 구분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굉장히 자세히 봐야 구분이 가능하고, 이 달래랑 산자고도 역시 꽃 모양까지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구분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잎끝 모양이요. 좀 더 움푹 패여서 이 배 모양을 띠고 있는 게 산자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표현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우리 그 신밧드의 모험 보면 신밧드가 타고 가는 그 배 페르시아 배. 이렇게 예. 뾰족한 네. 그런 모양, 끝부분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산자고의 특징이고요. 사실 산자고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식용으로는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약으로는 탕약으로는 사용을 하는 또 기록도 있습니다. 자, 요즘 산나물 뜯으러 산으로 들러 많이들 이제 가시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